발룡인수 한의원 케이스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사상의학적인 서양 항암제 고찰을 하겠습니다. 앞서 소음 케이스에서 임핀지 요법, 누발루맙, 시티플란틴 잼자요법에 대해서 했었죠. 근데 이제 두발루맙이 이제 임핀지죠. 예, 이건 그 성분명이고, 태음인약이고, 시티플란틴과 잼자요법은 이제 소음인약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서양학 적으로는 효과가 더 좋더라. 1개월 더 살았더라.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했지만 참 우습죠. 예.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이제 너발루맙이 태음인약이기 때문에 태음인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생존율을 좀 높여주는 효과는 있죠. 예. 이거 섞어 쓰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소음인들은 더 빨리 죽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디스탈 홀란지오마 캔서 환자 원위부 담관암이죠. 재발해서 이제 2022년 6월 4차 항암요법 시행하고서 생존하고 사망하는 케이스를 소개했다. 이 섞었으면 항상 위험이 있죠. 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 케이스 가지고 이제 이론 만들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고찰을 한 거죠. 예. 이 발룡인수 한의원 하태용 원장님이 항암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소민 환자인데 원위부 담도암 환자인데 이제 암이 있어가지고 태음인 약물이 임핀지요법을 이제 시술을 받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져가지고 관전이도 시작되고 이제 재발을 하게 되고 폭발적으로 4개월 후에는 이제 종양이 종식해가지고 급격히 악화돼서 이제 사망을 했죠. 예. 그래서 임핀지는 뭐 기적의 약처럼 해가지고 뭐 4,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막 그 엄청나게 왜 그러면 일반인들은 비싸면은 효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걸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임핀지라는 건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나 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죠. 담도암, 간세포암, 자궁내막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약이더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코로나19 백신이 생각나죠? 심근경과 심장병 그 확률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사람만 죽였던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는 이제 그 완전히 그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예. 뭐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물론 뭐 임핀지는 태음인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체질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사상학적으로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태양성이기 때문에 태음인한테만 효과가 있을 텐데 여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찬체질한테도 냉성 약물을 써가지고 면역체계가 마비돼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항암제는 써보고 바꾸면 안 된다. 한번 잘못된 선택이 완전히 러시안 룰렛처럼 사망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임핀지 부작용이 복통, 결장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배뇨통, 피부염, 폐렴, 말초 부족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주된 부작용은 사망이죠. 그걸 항상 가리고 있죠. 예. 체질에 맞는 걸 이제 쓰면 소음이는 경우는 이제 뭐 원위부 담도암이 됐다면은 최12장 절제술을 하고 이제 젤로다 요법을 쓰면 좋죠. 예. 젤로다나 뭐 시스플라틴 소음인한테 적합하고 재발 없게 이렇게 안정적인 예우를 한다. 예. 근데 이제 잘못돼가지고 괜히 신약이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지 괜히 그런 거 이제 혹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적의 신약이라고 생각하고 쓰면은 이제 태음인약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술 부위가 재발되고 이제 폐 대사가 활성이 된다. 폐시란 건 이제 포도당이 이제 암인 대사가 이제 항진되고 포도당을 흡수하니까 암이 걸린 부위에 이제 포도당이 많이 몰려 있죠. 글루코스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예. 에너지의 이제 수학적인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임핀지는 태양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태음인한테 맞는 거. 이게 뭐뭐 성은 뭐뭐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체질에 맞는 거죠. 그리고 잼자랑 시스플라틴 소양성이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맞는 거죠. 예. 두 개는 맞는데 이제 임핀지는 아니다. 예. 좀 면시스템 억제라든 정신쇠약 변비를 유발한다. 예. 그래서 이제 태음이라는 점에는 플러스 2가 되지만 소음이라는 점에 독이 된다.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약물마다도 몇 퍼센트 이렇게 효과가 있다. 지금 이게 태음인 환자면은 플러스 6이고 이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은 플러스 2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민 환자한테는 이게 마이너스 6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 예. 임핀지가 폐의 양을 도와가지고 폐양이란 거 이제 태음인한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 기운이 정상적인데 간 혈류를 폐로 보낸다. 그럼 이제 간 혈류 순환이 약해지죠. 이건 지금 소음인의 경우입니다. 예. 태음인의 경우에는 간의 혈류 순환이 약해져도 괜찮죠. 예. 간대표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장으로 가던 혈류가 간으로 먼저 간다. 한의학적으로는 약간 췌장으로 봐야 되죠. 폐비 간신을 순서로 해서. 좀 뭐 어렵지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철학적으로 통찰해 볼 때 비국으로 양기가 제일 나중에 가게 된다. 예.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운 자식이니까 소민의 경우는 비장으로 제일 안 보내주죠. 예. 우선순위가 그렇게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임핀지를 사용하면 간양, 이 고전환 습이 간 혈류가 임핀지로 줄어들어서 폐로 가버리면 우리 몸의 양기는 간양을 먼저 맥국에서 혈류가 간으로 가버리니까 비장이 더 커트리니까 비의 그 에너지가 밑에 있는 중하초인 간으로 간다. 예. 소음이는 이제 신대 비소 체질이죠. 신장 에너지가 과다고 간은 정상이죠. 간과 폐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장은 약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핀지를 복용하면은 간음을 폐로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비의 양이 부족해지는 거죠. 예. 신대 비소기 때문에 부족한 게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양이 간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지금 이건 약물에서 기운을 한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쪽이 갑자기 약해지니까 비양이 약한 비양이 또 간으로 가버려요 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비기가 더 허약해져 버리죠. 비양이. 그래서 비양이 고갈돼 가지고 몸이 더 나빠지는 거죠. 불균형이 더 심화되니까. 예. 지금 이 내용을 한번 하는데 이건 좀 일반인한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폐양과 간양은 균형을 이루고 있죠. 저도 근데 이거 부장기 때문에 뭐 이것도 부모님이 뭐 태음인이고 태양인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비양이 신양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30대 70으로 균형이 원래 안 맞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이제 인핀지를 써가지고 간양이 폐양으로 가버렸다. 이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비양이 간양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부족한 비양이 더 부족해진다. 예,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소음인한테는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은 폐와 간은 정상이고 비장으로 가는 중상초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으로 기운이 주입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신장으로 주입되면서 소디움이죠. 예. 우리가 소음인한테 가장 좋은 약이 뭡니까? 소금 아닙니까? 식염? 예. 이게 떨어져 나가고 나트륨이라고 해도 되죠. 그다음에 칼륨, 포타슘이죠. 포타슘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소음인은 바닷물고기이기 때문에 항상 나트륨, 이 소디움을 배설해야 안 붙죠, 몸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나트륨 성분, 소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약은 소금이다. 예. 그래서 덱사도 약간 그런 작용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알도스테론이 약간 그런 작용을 하죠. 예. 제흡수를 좀 촉진하게 소금이 많이 쓰면 물이 제흡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과도하게 방광으로 소변이 빠져나간 것을 막아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죠. 예. 전체 혈류가 줄어드는 걸 이제 방지해주죠. 소금 자체가. 그래서 배설 기능만 완성해진다. 예. 그렇죠. 임핀지 사용하면 이제 태음인약이기 때문에 간의 기운이 폐로 가죠. 예. 그럼 간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비양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비양이 더 허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이제
완전히 이 불균형의 시소가 더 심해지게 된다. 예. 여기 지금 나왔죠? 예. B양이 10으로 확 떨어지죠. 그럼 간약은 이제 50으로 정상이 됐는데 완전히 70대 22 불균형이 굉장히 커지고 B양이 완전 꺼져버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간양 부족을 B양에서 가져온다. 소음인의 혈류가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B국이다. 예. 신대에 비소하기 때문에 B가 제일 약하죠. 예. 소화 기능이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다 보내고 나면 제일 미운 자식한테 쌀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끼락 손가락도 길고 짧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임핀지 지금 이건 소음인의 케이스입니다. 투여 전에는 경계가 불명확했는데 한번 쓰니까 이제 크기가 증가했다. 왜 갑자기 그 사진을 안 하고 이렇게 이 도식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3.35로 증가했다. 근데 사실 이건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3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예. 면적도 아니고 이 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커져버리는 거죠. 예. 이게 뭐 별로 안 자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2번이면 이제 간전이까지 발견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가버리게 되는 거죠. 예. 종양 부피랑 튜머 볼륨이란 건 40배가 증식할 수 있어요. 별로 부피는 여기서 이게 여기서 여기는 별로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세제곱으로는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죠. 예. 종양 부피 및 전이 확산. 예. 5천만 원이 그냥 완전히 결과가 완전히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의학은 이제 아니 서양학은 0차원 의학이고 점이랑 물질에 집중하고 바이러스 종양 크기 미세분자 이런 거만 중요하지만 이제 한의학은 3차원이기 때문에 공간과 흐름 플로우가 중요시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사상의학은 공간의학이다. 한의학도 공간의학이다. 그래서 경락 같은 것도 보면은 공간학이죠. 예. 그래서 에너지 순환과 균형을 중시한다. 몸 전체 이제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서양학적으로 이제 파스텔이나 이제 고 세균학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죠. 서양학은. 그래서 이제 림프 시스템, 림프가 이제 오일이기 때문에 기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야 이제 이 순환이 좋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소민의 경우는 이제 찬 체질 아닙니까? 콜드 바디 상태인데 이제 임핀지가 찬약이기 때문에 더 결빙돼서 이제 수도관 파이프가 이제 얼어서 터져버리는 거죠. 결빙되면 더.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토전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목표는 서양학 데이터로 이제 사상학 체질로 정밀 의료, 프레사이전, 온콜로지, 종양학에 대해서 이제 정밀한 것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양 약물을 써가지고 좋아질지 나빠질지 예후를 알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 점장님도 아니고 한의사가 어떻게 서양 약물에 대해서 예후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는 것 자체가 이제 독특하죠. 나는 혼자 분류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많은 의사들이 이를 참고해야 된다.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로 나빠져서 올 때마다 사상을 더 빨리 전파하지 못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 이분 참 대단해요. 예. 이런 분이 없는데. 지금 한의사들은 사상 체질 구별도 못 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분은 서양 약까지도 하고 특히 특이한 음식이라든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루핀콩, 누에콩은 뭐 소양인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다 구별해. 커피는 뭐뭐 누구 거다 뭐 이런 것들도 하죠. 그래서 진행성 담담 표준의 이제 새로운 요법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음인 기존의 약제에다가 태음인이 이제 너발루맙을 이제 줘가지고 더 좋아진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에서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이 연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담도암 치료, 면역함제, 너발루맙이랑 세포독성 함제, 젬스타빈이랑 이제 시스플라틴, 병육법 원래는 이것만 했었죠. 이것만 하면은 소음인한테는 좋죠. 근데 괜히 이 태음인 약제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소음인한테도 해롭게 되죠. 물론 이제 태음인의 경우 조금 생존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면역 항암제 단독요법만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섞어 쓰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체질 분류에 자신이 그런 것들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3년 시점의 전체 생존율 OS란 거 찾아보니까 미디안 오버올 서바이벌이라고요. 환자 절반이 사망 시점. 그래서 종양 생존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로 따지면은 중앙 생존 기간이고 죽은 걸로 따지면 환자 절반이 사망한 시점이라고 보니까. 예. MOS가 여기 중앙값 있네요. 예. MOS 미디안 오버올 서바이벌. 그래서 이제 이게 늘어났다. 16.6개월 기록해서 글로벌 데이터보다 상회했다. 예. 자기네들 뭐 자랑하지만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진행성 담도함은 예후가 불량하죠. 담도함, 췌장암, 교모세포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죠, 예후가. 예. 그래서 5년 생존율이 5에 15%에 불과해가지고 이제 치료제가 필요했다. 잼시스는 잼스타빈과 이제 시스플라틴 이걸 이제 섞어 쓰는 거죠, 소민한테. 여기 전체 생존기가 있네요. 그럴 때 이제 11.7개월 살았는데 우리가 새로 이제 토파즈라는 걸 개발하니까 12.8개월 1.1개월 더 사는 게 뭐 자랑입니까? 그래도 신약이 나오죠. 늘긴 늘었으니까. 웃기죠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잼시타빈이랑 시스플라틴, 시스잼이 이제 기본적이었는데 백본이 됐다. 기본 골격이 됐다. 그렇지만 오래 살진 못했죠. 예. 5년 생존율 5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잼자 단독에 비해서 11.7개월 늘었고 뭐 3개월 더 늘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어나게 했기 때문에 좋은 거다. 예. 여기서도 제약사가 자기 표준요법 만들기 위해서 근거가 몇 천만 원짜리 약이 1개월 더 산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약에 대해서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싼 값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태음한테는 더발루맙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도 이제 100% 소민약이라서 잼시스가 11.7개월은 됐다. 예. 근데 이제 육식 덜하고 맨발 걷기 하고 이분 맨발 걷기를 이상하게 좋아해요 보면. 그래서 약간 맨발 걷기 어싱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만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개월은 더 거뜬히 넘기고 체지방 양의학과 같이 하면 2, 3년은 무난히 견딜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해야 되고 등산, 맨발기 음악 그런데 근데 채식은 이제 암 환자한테만 채식하는 거지 사실 체질식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태음이는 토끼고기 먹어라, 소음인 개고기 먹어라, 약간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채식만 해야죠. 예. 뭐 소음인한테 계란 정도는 괜찮지만, 예. 그리고 생선은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암 환자한테. 예. 암 환자는 약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보면. 예. 단백질을 줄이면 확실히 암이 안 생기니까 더 저단백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고단백식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암 환자의 경우는 이게 좀 다릅니다. 식이요법이. (8개월) 정도 진행이 멈췄고 평균적으로 11.7개월 정도 생존했다.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니죠. 5년 생존율이라니까. 예. 지금 이 정도면은 한 1년 산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잼시타빈 단독과 시티플라틴과 잼시타빈 비교 연구다. 예. 그래서 이제 담관암, 담낭암, 팽대보암인데 팽대보암은 이제 바터 팽대보암이라고 하죠. 예. 담관과 췌장관 함유에서 12장 들어가는 바터 팽대부에 생기는 희귀종양이고 5년 생존율은 10% 이상.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성 담도암 1차 표준요법이 되었고 계속 이제 붙여 나가는 거죠. 결국은 약 하나에다가 두 개 하나 더 붙이고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너발로맙을 이제 더 붙이는 전략도 이 이제 골격에서 설계가 됐다. 예. 이제 원래 이제 잼스타빈과 시트플라틴 소민약에다가 이제 여기는 같이 있죠. 그 이제 너발로맙을 붙이는 게 이제 A, 그다음 대조군은 이제 플라시보 약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만 단독 주고, 이런 경우 그냥 치료 안 하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노발루맙 단독 유지요법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갈림길이 있죠. 여기 이제 더발루맙 단독 유지요법은 태음인약이기 때문에 태음인한테만 이게 효과적이고 소음인이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태음인이 죽어버리는 거죠. 예. 아무 치료를 안 하니까. 예. 물론 이제 그래도 여기서는 살 수는 있죠. 예. 근데 여기서는 소음인은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되죠. 잘못된 치료니까. 예, 비교를 한 거다. GC요법, 잼시타빈과 시트플라틴 요법이랑 이제 비교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개선이 유의미하게 있었다. 이건 이제 뭐 지네들 자료니까. 예. 이게 지금 이게 생존 확률이 지금 누발론밥이랑 잼시타빈과 시트플라틴 같이 썼을 때가 더 높지 않습니까? 플라시보 할 때는 죽죠, 당연히. 더 안 되죠. 예. 이건 태음인들이 있으니까 이건 퍼센티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음인은 여기서 죽어버리죠. 이 도발론밥 때문에. 예. 근데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좀 많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대조군과 생존율 차이가 벌어지면서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는 약을 안 쓴 사람이고 여기는 약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존율이. 예. 그래서 이제 대조군 대비 2배 이상 생존을 달성했다. 대조군 플라시보에 비해서 36개월 만에 더 잘 살았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롱 셰프 테일, 롱테일이죠. 장기 생존 꼬리 효과가 있다. 예. 점점 갈수록 좀 약이 잘 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신약으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54.3%가 12개월 살았다는 것은 태음인 약이다. 두발루밤은 태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플라시보 가짜약, 밀가루 약은 이런 것들은 아무 약도 안 먹은 사람은 47.1%는 12개월 살았다. 이건 이제 소음인 얘기죠. 예, 그래서 100명 중 46명은 소음이라서 일찍 나빠져 사망했을 거고 대부분 6개월이네. 그리고 100명 중 54명 태음이라서 이 방법으로 12개월을 버텼다. 예. 근데 임핀지 단독으로 써야 되죠. 예. 장기 생존자 심층 부속 누가 혜택을 보는가? 예. PD 에론이 보니까 프로그램드 데스 리겐드 원이더라고요. 암세포 표면에서 발현돼서 면역세포 PD L1 수용체와 결합해서 면역세포 공격 회피 면역 관문 단백질입니다. 예. PD-L1 발현이 없거나 간에 장기 생존율 17%가 3년을 넘긴 것으로 표현되는 거 봐서 17명은 태음인이 공식을 사용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지만 틀린 소음인약이 들어가면 또 3년 가까이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임핀지 이걸 쓰면은 좋아진다는 거죠, 태음인한테. 예. 그래서 모든 담도함에서 효과가 있다. 이건 뭐 자기네들 뭐 홍보 자료니까요. 이런 것들 다 홍보 자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임핀지를 써가지고 이제 3.7개월 연장을 시켰다. 한국인은 특히 좋았다. 예. 한국인 또 태음인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태양인, 소양인 조금 더 많이 있죠. 예. 한국인한테 좀 맞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해야죠. 서양에서 그 양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한테도 다 맞는 건 아니죠. 다 다르죠. 남자한테 다르고 여자한테 다르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야 되죠. 근데 최근에는 또 한국이랑 중국에서 임상시험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이 제가 알고는 임상시험 1위 국가로 가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지하철 안에서도 그런 홍보,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가. 예. 참가하라고. 잠도하면 이제 태음과 소음이 걸리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걸 하지 말고 더발루마만 단독하거나
잼시스 이것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이 갈림길을 항상 나눠버려야 이게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은데 항상 이걸 섞어 써보니까 완전히 개판되고 누가 좋아질지도 모르고 환자만 힘들어지고 그렇죠.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항암제도 체질에 맞으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편하다. 정말 밥도 잘 먹고 그런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자기네들 그거니까 이상 사례가 큰 유약군 차례가 없다. 그리고 장기적 안정성 있고 뭐 면역맥 이상 사례가 없었다. 예. 근데 이건 뭐 지네들 홍보 자료니까 그래서 임신진 면역 항암제다. 줄기세포에 관여할 수 있는 약물 동력이 면역 항암제의 특징이다. 이는 프로그램 데스 리간드 1을 타겟으로 해서 작동한다. 그래 T세포죠. T셀 활동성을 증가시킨다. T셀이라는 건 암을 발견해서 공격하기에는 척투병 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을 조금 도와주죠. 그래서 CD4 T셀의 경우는 헬퍼 T셀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CD4 그건 이제 면역 반응 조율 핵심 백혈구로 다른 면역세포, B세포라든지 세포독성 T세포라든지 대식세포가 있죠. 그걸 이제 활성화시켜서 감염과 질병에 대항하게 한다. CD4가 작용하죠. 그래서 CD4 T셀도 이제 PD1을 이제 강하게 발현시킨다. 그래서 이제 종양세포나 APC, 그 항원 제시 세포죠. 수지상 세포라든지 대식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CD4 T셀 분화 기능을 직접 억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임핀지가 CD4 T셀의 방향타부터 복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인터루킨2도 분비하고 IFN 이런 것도 알파도 분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토톡신 T셀도 활성한다. 그래서 이제 세포 독성이죠, 이건. 그리고 이제 주요 조직적 백혈구 이것도 발현 증가시킨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다운 레귤레이션 T세포 활동을 억제를 시키는데 암세포가 여기서는 이제 인크리즈 T셀 액티버티 그래서 T셀 활동성을 이제 증가시킨다. 이 PDL론이 이걸 이제 하면은 그래서 이제 튜머 셀이 죽게 된다. 그래서 헬퍼티 1과 헬퍼티 2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라 뭐 IFN 감마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헬퍼티 2는 이제 인터루킨 4, 5, 13 있죠. 그래서 휴머럴 이뮤니티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17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분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면역학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봐도 그래서 NK 셀은 이제 튜머 셀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마크로파진 대식세포고. 그래서 이제 항암의 그 백혈구들을 유지를 시킨다, 서스테이닝하다. 그 다음에 모디파잉 엔티젠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그리고 항원 그런 이제 제시를 이제 바꿔준다. 이것들이 그 종양세포로 혈관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를 이제 지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 튜머리제닉 펑션도 이제 가지고 있죠. 임핀지는 이제 두발로마브로 프로그램드 데스 레간드 1 이 계열이고 표적은 이제 CD 274다. 그래서 이제 이 엑시스 축 차단 통해서 T셀 그 소모를 이제 해제를 한다. T셀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죠.
T세포가 없는 종양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있습니다.